자, 오늘도 또 이제 동영상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면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태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학 들어가면서는 좀 안 그랬으면 싶은데, 자, 우선은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방학이 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빨리 좀 이제 수가 들었으면 싶고요. 자, 방학이 되면은 또 이제는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이제는 그 낮에 수업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는 아무 실력 쌓기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학이라는 과정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들어갈 텐데, 문학이란 과정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는 뭐 내용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험에 관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와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수능형 문제를 많이 좀 만드세요. 그래서 수능형으로 많이 접근해서 문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학교 내신용은 대체적으로 우선은 작품 감상이 위주가 되겠지만, 수능 쪽으로 이제는 그 아무래도 모의고사나 수능 쪽에 정시 쪽으로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바뀌어서 문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접근하는 이러한 형식이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조인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내용 위주를 전적으로 먼저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을 좀 지금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아마 그런 쪽에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하고, 대신 정규 수업 때는 대신에 주중 이제는 그 아마 낮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었죠. 그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니까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모두가 좀 실력을 향상해서 좋은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다음 학년 때는 좋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올라갔으면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꼭 켤 수 있다면부터 들어갈 건데, 나는 요 수업을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요 수업을 같이 나갈 거니까 요걸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듣고 나면 문제를 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요 라디오와 같이 꼭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을 하나 전 들었어요 라고 처음에 들읍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듣고 나서는 저한테 또다시 저 다 들었습니다고 톡을 주세요. 그럼 그 톡을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릴 겁니다. 혹은 전화 드려서 질문 있니? 라고 해서 질문 상호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란 작품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때 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직접 동영상을 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거기에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본 것을 제가 질문을 하든지,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이 본 것들에 관해서 얘는 질문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 거기에 합당하게 제가 이렇게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이렇게 진행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모두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래요. 자, 필기도 꼬박꼬박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끝났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핑계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의 이러한 본 모습을 또 버리고 뭐 중학교처럼 또 중학생처럼 예전처럼 놀려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똑같은 이러한 반복을 또 하는 거니까 제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이러한 그 학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3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고, 아 나는 교재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메일로 여러분들 모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 하셔서 지금 현재 236페이지 87번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보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한번 저희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어요. 그 김춘수의 꽃에서 패러디한 이러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 지어서 이루어지는 작품인데, 예전에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 쪽에서 훨씬 더 그게 각광을 받았고, 문학 교재에서도 김춘수의 꽃은 빠짐없이 들어있었던 작품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작품이 이제는 패러디화돼서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꼭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이 작품이 훨씬 더 문학 작품에는 많이 들어있다. 문학 교재에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이러한 교재에도 문학 교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고, 자 그리고 또한 앞으로 수능에서도 김춘수의 꽃보다는 이 작품이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은 이러한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패러디를 했고, 또한 그 패러디를 함으로 해서 주제는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아니면 달리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작품을 한번 좀 같이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처음에 내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예전 수능에서 한번 이런 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적 화자에 대한 의미를 갖다 얘기하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게 나오면 시적 화자가 뭐하고 있다? 네, 겉으로 드러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예전에는 그 수능에서 나왔었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도 이 표현을 가지고서는 가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라는 거 혹은 우리라는 거, 뭐 저희라는 거 해서 이러한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이 자체는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걸 잊지 마시고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자 라디오의 단추겠죠?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라디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면은 나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누가 있어요? 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는 바로 내가 보는 누구다? 하나의 대상이다. 자 그렇다면 시적 화자를 찾았다면 시에서는 언제나 누굴 찾아야 된다? 대상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 자 이 그라는 대상은 누구였던 거예요? 라디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는 뭐가 지니고 있다고요? 단추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누가? 내가 누르는 행위를 한다 라는 측면인 거죠. 그죠? 나라는 시적 화자가 단추를 누르는 이러한 행위를 갖다 취한다는 측면. 자 그럼 내가 누르는 행위를 취했을 때 바로 그것이 누르는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건 단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눌렀을 때 나에게로 뭐가 됐다? 전파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디오이라는 것이 단추를 누름과 혹은 누르지 않는 행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짐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단추를 눌렀을 때 전파가 돼서 나에게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라는 존재가 있어요. 라디오라는 기계. 지금 여러분들은 라디오라는 기계 자체가 있었는지도 참 애매할 겁니다. 라디오를 듣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드물고요. 자 그런데 라디오라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의 이러한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라디오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라디오에 나오는 이러한 소리들을 음악을 갖다 듣게 됐는데, 그 라디오를 우리가 아무래도 그 플레이를 갖다가 온으로 눌러주지 않으면은 그럼 그 자체에서 라디오가 나오질 않죠. 라디오가 나온다는 것은 방송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전파를 얘가 받아서 나에게 음악을, 나에게 소리를 갖다가 전달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지 않으면 그 전파는 나에게 전혀 올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요 단추라고 하는 것 자체,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소통의 매개체다. 바로 요 단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소통의 매개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바로 누구와? 내가
그와 서로 이렇게 바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단추가 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 밑에 또 일회적 사랑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는 다만 어쨌든 내가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다? 라디오에 지나지 않다라고요. 그러면 라디오라는 것 자체는 나에겐 어떤 존재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무의미한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무의미한 존재인 라디오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단추를 누르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 단추를 이번에 어떻습니까? 눌렀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매개체를 눌렀어요. 그럼 눌렀다는 것 자체는 의사소통을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르는 행위를 보는 거라고요. 바로 의사소통의 이러한 행위다라고 거기 그렇게 담겨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행위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번에 뭐가 됐대요? 전파가 됐답니다. 자, 그러니까 눌렀더니 라디오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전파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의사소통을 했더니 의사소통이 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전파라는 존재는 바로 뭐가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내가 바로 의사소통의 행위를 통해서 라디오와 서로 간에 어떻게 전파를 갖다가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 전파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는 서로를 알게 되는 어떻게 의미 있는 행위. 그러니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내가 바로 라디오라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러한 의미 있는 이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 전파라는 것은 의미 있는 나에게 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단추를 누르기 전에 라디오라면 두 번째는 이런 소통의 대상이 된 라디오의 모습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에서 얘는 소통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나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이에요? 굳어버린 핏줄기. 자, 나의 핏줄기 자체가 굳어버려 있어요. 굳어버려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 가슴이 황량합니다. 가슴은 황량합니다. 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 어떤 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인 거죠. 이 자체가 바로 현대인들의 메말라버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러한 인색한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메말라버린 감정,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의 바로 쌓여져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문제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되는 이러한 마음을 그리고 나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에 뭐 해달라? 제발 버튼을 눌러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써있죠? 바로 뭐라고? 현대인,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독이다. 네, 현대인들의 메말라버린 이러한 감정 때문에 바로 뭐가 생겨요? 고독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고독을 뭐 해달라? 나에게 이렇게 좀 버튼을 눌러달라. 왜? 버튼이 아까 뭐였으니까? 버튼. 바로 버튼이 단추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버튼이라는 것이 바로 소통의 매개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버튼을 눌러달라. 나도 뭐 하고 싶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 네, 버튼을 눌러달라 라고 하는 것 자체, 의사소통 행위로서 이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바로 나 자신도 소통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나도 함께 소통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자 그러면서 그대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전파 바로 뭐라고요? 의미 있는 존재. 나 자체도 소통에 이러한 소망이면서 바로 뭐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픈 역시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도 의미 있는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우리들은 사랑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자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내가 그의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나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더 확대됐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되고 싶은데 끄고 싶을 때 끄고 자 끄고 싶을 때 끄고 그 다음에 켜고 싶을 때 켜는 네 끄고 싶을 때 끄고요 그 다음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아까 라디오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이고 소통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자 라디오를 켜면은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를 끄면은요 사랑이 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라디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저 위에서 뭐였어요? 바로 네 일회적 사랑의 수단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바로 일회적 사랑의 수단이다. 네, 일회적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일회성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랑을 하지만 필요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은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또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이러한 그냥 단순 명료한 이러한 사랑 이런 것은 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는 어때요? 반어적으로 그걸 갖다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싶은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현대인들의 바로 일회적인 사랑, 바로 일회성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현대인들의 이러한 가벼운 만남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회성의 이러한 그 사랑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마지막에 어떻게 정반대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갖다 들어서 말해놓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비판을 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1, 2, 3년만 딱 보더라도 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의미 있는 이러한 행위를 누리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겨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갑작스럽게 바로 현대인들의 일회성에 그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비판하는 가벼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비판하는 이러한 글이었구나 라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처럼 특징이에요. 왼편에 보시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 바로 무엇을? 사랑이라는 의미죠. 사랑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서 그게 바로 뭔데요? 라디오라고 하는 그죠? 라디오라는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패러디 기법을 써서 아까 얘기한 김춘수의 꽃. 자 김춘수의 꽃 자체가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이러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시.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 패러디에 썼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특성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의미가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작품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시는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인데 인스턴트식 사랑을 원하는 현대인의 이러한 심리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나 필요에 의해 작동되는 물건인 라디오를 소재로 해서 사랑의 의미를 편하고 가볍게만 여기고 사랑 자체를 일회적인 것으로 여기는 현대사회 풍토에 대해서 뭐하는
비판하는 이러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패러디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 패러디 효과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이 패러디는 나는 양식의 성격이 비판적으로 풍자적인 어조를 통해 해체적인 이러한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원작의 주된 소재였던 꽃의 관념성 대신에 라디오와 버튼 이러한 현대 문명의 소재를 차용했다는 거. 라디오는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이 전혀 없는 물질 그 자체이나 상대방의 접근이 허락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추는 소통의 매개로 굳어버린 핏줄기하고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묘사되는 현대인의 피폐한 이러한 내면의 교류를 이러한 계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현대인들의 풍자성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비판하는 그냥 글이었었다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에 와서 여기에서 갑자기 뒤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제목 자체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미라고 해서 무슨 의미일까? 라고 궁금했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현대인들의 비판적인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오른편에 이제 237페이지에 문제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네 문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그 푼 거 여러분들 확인 작업하시고, 자, 그리고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다시 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고 저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답이 있다 하면 정답을 바로 거기 채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푼 거 요걸 가지고 저에게 사진 찍어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